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들 3형제 중 남편은 막내입니다. 처음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갈 때 신랑이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열심히 살라고 두 손을 잡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시어른들이 아주 좋아서 시집살이 이런 건 안 하겠구나 생각했고요. 아주버님들 두 분 다 결혼하셨고 형님들도 두 분 다 무난하신 편이었어요. 큰형님은 친정집이 많이 부자였는지 친정에서 집부터 혼수, 호텔 예식장까지 다 친정에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말로는 형님 친정 아버지가 큰 아주버님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둘째 형님은 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니고 사내 연애였고 둘이 5년 연애해서 돈 벌어서 분양받아서 결혼하셨고요. 하지만 전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는데 우리 신랑 모아둔 돈 정말 하나도 없고 시댁도 완전 시골이라 보태주실 형편도 안 됐어요. 우리 친정도 보태주실 형편이 안 돼서 둘이 1년 동안 돈 모아서 대출 껴서 서울 강북에 반지하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없어서 많이 서러웠어요. 집 전세로 구하면 살림 살 돈도 안 되고 신혼여행도 그렇고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첫째 형님 집에 갔는데 집이 60평, 둘째 형님네는 36평. 형님들이 결혼 전엔 집안일 하는 거 아니라고 배려해줘서 그냥 먹고만 오고 그랬는데도 자격지심인지 많이 부러워서 다녀오면 늘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님들이 결혼 준비 어떻게 하느냐, 가구는 어디서 구하냐 묻는데 솔직히 많이 없어서 발품 팔고 쓰던 거 쓰려고요 했는데 작은 형님은 원래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첫째 형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둘이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하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솔직히 신랑이랑 혼수 때문에 싸웠던 터라 표정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한식집 가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는데요. 대충 대화체로 쓸게요. 참고로 큰형님 지금 39살입니다. 얼굴이 안 좋네. 싸웠어? 조금요. 형님도 결혼 전에 많이 싸우셨어요? 좀 힘들어서요. 당연하지. 원래 남녀라는 게 지지고 볶고 그래야 정붙여. 동서가 이해해. 근데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반지하에서 빚으로 시작한다는데 대출 뺀 순수돈이 얼만지 얘기해달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려나? 아니요, 괜찮아요. 2천 정도요. 내 생각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하는데 30평 정도야. 1,000만 원 전세금 나한테 내고 들어가서 살고 1,000만 원은 신혼여행이며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어때?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둘이 빚으로 시작하면 돈 못 모아. 돈 모아서 보증금 계속 올려줘. 저녁 먹고 집 보러 가자. 대신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괜히 생색내는 것 같아서 좀 그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 보러 갔는데 정말 새 집에 확장까지 다 해놓고 좋았어요. 참고로 여기는 강남권이고요. 정말 형님한테 감사하다는 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신랑도 감사하다고 하고 큰형님 진짜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그릇 세트부터 이불, 가전제품, 가구까지 큰형님이 다 해주시고 예물도 종로 가서 다 해주셨어요. 결혼할 때 못 받으면 서운하다고. 그리고 둘째 형님네는 신혼여행 보내주셨고요. 남들이 들으면 진짜 행복한 여자겠죠?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 자격지심 때문인지 만날 때마다 위축이 든다고 해야 하나? 거기다 큰형님 말씀하시는데 꼭 시어머니 같아요. 우리 신랑한테도 반말하더라고요. 서방님 뭐해? 아기 울잖아. 애 좀 봐. 남자가 놀면서 애라도 봐야지. 동서, 전 좀 예쁘게 붙여. 모양이 그게 뭐냐? 아버님,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죠. 폐암 걸리면 돌아가실 때 고생한다니까요. 땡땡아, 넌 어른이 왔는데 뭐 하는 거야? 인사 안 해? 한 번만 더 인사 안 하면 운동장 10바퀴 뛸 생각해. 저희 시댁 모든 초점이 큰형님한테 맞춰지고 있더라고요. 형님 애들 공부 잘하고 예쁘고 예의 바른데 조금이라도 예의 없게 하면 정말 아주 무섭게 혼내요. 제가 더 민망할 정도로. 신랑한테 들으니까 형님 딸이 친구 한 명을 따돌렸는데 그걸 형님이 알고 책가방부터 시작해서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인간이 안 된 애는 처먹지도 말라면서 1시간 동안 대로변에 세워놓고 스케치북에 전 나쁜 아이입니다. 혼내주세요. 이런 문구를 들고 서 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헉했습니다. 조카 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답니다.
어디 놀러 갈 때도 큰형님이 결정하고 우린 따르고. 그리고 또 하나, 매달 큰형님한테 100만 원씩 보내는데 월세는 아니고 전세 보증금 받는 거래요. 시부모님 용돈은 큰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보내신다고 우리 집 살 때까지 용돈 주지 말라 해서 안 주는데요. 한 달 100만 원씩 큰형님한테 가는 거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둘이 합쳐 300 정도 버는데 100만 원 형님한테 보내면 아기 태어나고 하니까 정말 내 것 하나도 못 사고 화장품도 친구들 샘플 얻어다가 쓰고 정말 거지같이 산다고 해야 하나? 슬프네요. 거기다 큰형님 간섭이 엄청나요. 한 번은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밥 먹고 호프집 가자 해서 애 데리고 동네 호프집에 갔어요. 아기 있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없었고요. 주변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큰형님이 친정에서 전복이랑 이것저것 왔다고 둘째 형님네 집이랑 우리 집에 갖다 주러 오셨는데 제가 애 데리고 호프집 간 거 아시고 정말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날 호프집에서 물건 받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형님 얼굴이 화난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오라고 해서 큰형님 집에 갔는데 동서, 정신이 있어 없어? 땡땡 아빠, 너도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이 있어 없어? 아무리 모르는 애라도 술집에 애를 데려가니? 네 친구들은 정신이 안드로메다에 꼭 보았어? 동서는 엄마면서 그 정도 생각도 못하는 문애야? 정말 막말하시더라고요. 큰형님은 중학교 시절부터 아주버님하고 알고 지내서 우리 신랑한테 화나면 이름 불러요. 솔직히 형님이 다 해주니까 만만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 올 추석에 일이 터졌네요.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피곤해서 집에 가서 한숨 자고 토요일 시댁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형님 전화 와서 토요일 가면 차 막히니까 금요일에 내려가자 하더라고요. 전 신랑한테 우린 토요일 내려간다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형님이 불같이 화내시더라고요. 가뜩이나 1년에 2-3번 보는데 싫으냐고. 너희가 부모 알기를 그렇게 알면 자식이 배운다고. 지금 가서 얼굴 보이고 추석날 당일 차례 지내고 친정 가라고 하더라고요. 변명 아닌 변명하면서 형님 화 풀어드리고 금요일에 다 같이 출발했어요. 저희는 한과랑 술 사올에서 양주 사갔고요. 둘째 형님네는 과일이랑 간식거리 사고 큰형님이 차례상 차릴 것과 고기를 샀어요. 가니까 고모 할머니부터 5분이 오셨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모이거든요. 시댁에서 형님한테 또 한 소리 들었네요. 늙으신 분들이 양주 맛을 알 것 같으냐고. 차례 지내려고 술 사오라 했는데 그렇게 눈치 없냐고. 둘째 형님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둘째 형님 저 위로해 준답시고 본인도 5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참으라 하네요. 그럼 앞으로 전 2년 남았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고 힘드네요. 저녁에 도착해서 저녁 먹고 저랑 둘째 형님은 설거지 하는데 큰형님 또 아주버님이랑 신랑 불러서 남자들이 설거지하라고 소리 질러서 남자들이 설거지하고 여자들은 나물 다듬고 송편 만들 준비하고 갈비 재고 식혜하고 수정과하고 더덕 두드리고. 큰형님 친정에서 제사가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차례 음식을 만들어서 완전 도사더라고요. 이 부분 정말 인정합니다. 갈비랑 전 하는데 뚝딱뚝딱 나물도 우리가 다듬으면 척척 묻히고 하면서 잔소리 듣고 더덕 너무 두드렸다고 혼나고 계피 깨끗이 안 씻었다고 또 한 번 혼나고. 우리 신랑 그릇 정리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접시를 깼는데 조심성 없다고 혼나고. 둘째 아주버님 설거지하고 힘들다 했다고 일하는 사람 생각 안 하고 말한다고 또 혼나고. 설거지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둘째 형님은 웃기만 하시고 내가 못한 것인지. 그렇게 일하고 자고 토요일 아침 시부모님 5시부터 일어나셔서 달그락 소리 들었지만 너무 피곤하고 온몸이 쑤셔서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9시더라고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씻고 부랴부랴 주방에 갔더니 둘째 형님은 피곤했나 보네 하면서 웃고 계시고 어머님은 파 다듬다가 이제 밥 먹자 하시는데 큰형님 또 한 소리 하네요. 긴장이 풀렸나 봐. 아무리 편해도 시댁인데 신경 좀 써. 아침 차리면서 생각 없는 우리 신랑은 형수님들 덕에 포식한다고 큰 소리 내고 마누라 눈치 보는 줄도 모르고 아침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어요. 아침 다 먹고 큰형님이 남자들이 설거지하고 마당 쓸고 청소하라고 시키고 연세 드신 분들은 밥 보러 간다고 나가시고 형님 2분이랑 전 주방에 콕 처박혀서 전 만들고 백년초즙 내고 쑥즙 내고 열심히 했어요. 애들은 시어머니가 데리고 나갔고요. 정말 허리가 너무 아프고 긴장까지 너무 해서인지 전 부치다가 깜빡 존 것 같아요. 프라이팬에 손을 대서 방방 뛰다가 그릇에 있는 내용물 다 쏟아지고 주방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형님 저 따기 때리고
저 정말 놀랐어요. 살짝 된 거 가지고 오두방정 떨다가 이게 뭐냐고. 이 더러운 음식들 어떻게 차례상에 올려놓느냐고 하는데 정말 서러워서 소리쳤네요. 내가 하인이냐고 소리치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 결혼할 때 집이랑 이것저것 해준 거 유세 언제까지 떨 거냐고 소리소리 질러버렸어요. 근데 큰형님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렇게 더러우면 갚든가 나가든가 해. 그 나이 먹도록 뭘 했니? 난 대학 다닐 때부터 시간을 한 번도 허투루 안 썼어. 근데 넌 아니잖아. 여기 다들 너보다 나이 많아. 앙앙대지 마. 시집 오면서 이 정도 각오 못했으면 앞으로는 이 정도는 기본이다 하고 익혀. 어디서 앙탈이야?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신랑이 와서 큰형님한테 잘못했다 하라는데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그냥 사글 새방에서 살자고 하고 자꾸 그렇게 형님 편 들면 이혼하자 했더니 그 소리 했다고 형님한테 또 딱이 맞았어요. 어른들 있는데 이혼 얘기 꺼냈다고. 저 그 길로 바로 기차 타고 서울 왔어요. 저녁에 신랑이 아기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떡할 거냐고 하는데 나가자 했어요. 정말 많이 싸웠네요. 즐거운 명절에 친정도 안 가고 많이 울었어요. 둘째 형님 전화 와서 동서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용서 빌라는데 전 안 보고 싶다 했어요. 큰형님 명절엔 친정 안 가세요. 형님 친정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라면서 그렇게 가르쳤고 형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대단한 분이에요. 형님 시댁에서 오시자마자 우리 집에 오셔서 통장을 식탁에 탁 놓고 보증금 받은 거 줄 테니 2달 여유 줄 테니 이사할 집 구해서 나가라 하네요. 가구는 또 사기는 그러니까 가구는 가지고 가도 된다면서 정말 찬바람이 쌩쌩 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서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 아니라면서 철 좀 들라고 내 자식이 배운다 생각이 들면 이런 짓 못할 거라면서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가셨어요. 그날 저녁 신랑이랑 엄청나게 싸웠네요. 신랑 통장 보면서 좋겠다 네 소원대로 돼서 그러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나고 사람 비참하게 통장엔 5천만 원 들어있네요. 정말 거지가 된 것 같고 형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나만 잘못한 것인지 정말 눈물밖에 안 나네요. 후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들이 이렇게 많은 거에. 근데요 저희 형님한테 받은 거 많고 고마운 거 알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친구들도 시댁 잘 만났다고 하고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친정에서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잔소리가 전 정말 무서웠어요. 잔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그랬어요. 저희 형님은 종갓집 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음식이 맛있기도 했지만 모양도 예뻐요. 결혼하고 이바지 음식 해주셨는데 꼭 산 것처럼요. 근데 그걸 혼자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 먹는데. 반대로 저희 친정은 자식들이나 친척들이 잘못해도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기 때문에 알아서 자중하게 하고 음식이나 이런 건 간단하게 또는 시켜 먹었는데 큰형님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하나 지적해 주세요. 하다못해 밥 먹는 것까지요. 전요 형님이 동서 나 좀 봐 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병 걸릴 것 같았어요. 둘째 형님은 조곤조곤한 스타일에 그다지 지적도 안 하고 지켜보는 스타일이신데다 큰형님 말씀에 토 한 번 안 달고 따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3년 동안 보면서 큰형님, 둘째 형님한텐 잔소리를 안 하세요. 둘째 형님은 집에 도우미를 쓰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런저런 집안일은 둘째 형님하고 상의하고 하는데 저한텐 아무 말도 안 하고 신랑한테 형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면 신랑은 형님 편만 들고 신랑은 오래전부터 형님 봐왔다며 형님 편만 드는 통에 전 어디서 하소연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 오고 나서 집안이 폈다고 맹신 아닌 맹신을 하시고요. 시어머니 아직도 형님이 예단해온 이불 덮고 주무세요. 또 형님이 해주시는 보약만 드세요. 제가 양파즙 사서 선물로 드렸는데 안 드시고 고모할머니 드려서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형님이 약 살아서 더 그런 건지 몰라도 정말 서운했어요. 그리고 저나 둘째 형님이 밭일하면 그냥 고맙다만 하시는데 큰형님이 밭일하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세요. 큰며느리 자랑에 입이 걸리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형님 집이 부자고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란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도 형님네 집에서 시부모님한테 감자나 파, 고추 이런 거 팔아준다면서 돈으로 못 주고 선물이 오는데 어린 제가 봐도 과했어요.
감자나 파, 옥수수 이런 게 얼마나 한다고 경운기 사드리고 냉장고 바꿔주고. 둘째 형님네도 어느 정도 사셔서 그런 느낌 없겠지만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돈이 최고구나 생각이 얼마나 들었나 몰라요. 저요, 작년 여름에 가족끼리 호주 여행 다녀왔는데 저희랑 시부모님은 공짜로 다녀왔어요. 가서 쇼핑하는데 둘째 형님이 저에게 몰래 카드 주시더라고요. 사고 싶은 거 사라고. 너무 고마웠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죄송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 봤을 때 둘째 형님한테 집이랑 세간살이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하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큰형님 유학 시절 남자들 사이에서 경쟁하느라 드세졌다고 하는데 진정 잘 만나서 보이는 게 없었던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둘째 형님도 유학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성격이 다르니.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오두방정 떨었으면 맞았겠냐는 분들, 제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쓸게요. 긴장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 체력이 안 받쳐줘서 졸다가 앞으로 몸이 기울면 무의식적으로 땅을 짚잖아요. 전 손가락 끝부분 전부 프라이팬 바닥을 짚은 거예요. 안 당해보신 분들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바가지에 손 담가준다고 하다가 형님이 먼저 바가지 엎었어요. 형님은 제가 손으로 쳤다고 하는데 전 기억이 없습니다. 전 붙인 거 다 망치면서 전 손가락 너무 뜨겁기도 하지만 주방에 널려져 있는 음식 피하면서 욕실 가려다 둘째 형님이 나 잡는 바람에 돔이며 갈비며 녹두며 밟은 거예요. 그 바람에 식혜랑 수정과 해놓은 들통이 엎어졌고요. 근데 뺨은 아니잖아요. 그깟 음식들 다시 사면 그만 아닌가요? 사람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 와중에 신랑이란 사람은 전 안중에도 없고 형님한테 죄송하다며 주방 치우는데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모습 보고 정말 큰형님한테 쌓인 거 얘기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쳐다보는 그 눈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도 인생 허투루 산 거 아닌데 결혼하고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못 샀는데 갚으라는 그 소리가 얼마나 비수가 됐는지 몰라요.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런 대접 받았을까 싶었고 신랑이 형님한테 자꾸 미안하다 하는데 이성을 안 잃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형님도 나한테 너라고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네가 얼마나 잘났냐고. 그래도 형님한테 욕 안 하고 신랑한테 개새끼라고 하면서 자꾸 내 편 안 들어주면 이혼한다고 했고요. 남편이면 제일 먼저 저를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흥분됐네요. 저 이해해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위안이 됐네요. 하지만 형님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신 분들, 저희 형님이랑 있어 보세요. 절 이해하실걸요? 참, 호프집. 전 아직도 왜 잘못인지 모릅니다. 분명 담배 피우는 사람 없었고 냄새도 안 났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있었으면 저 아기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친구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이 정도면 신경 많이 쓴 거 아닌가요? 나이트나 노래방을 간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지적하신 분들은 얼마나 깨끗한 환경에서 애 키우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다들 저를 위해 충고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애엄마인데 맞고 사과도 없이 저만 잘못했다고 비는 거 정말 싫어요.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는 게 죄는 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촌 시동생의 글. 우연히 이 글을 보고 올립니다. 글쓴이가 저희 당숙집인 것 같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당숙의 큰 며느리가 약사고 둘째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고 셋째 며느리가 그냥 일반 회사 다니면서 큰 며느리가 셋째 며느리 살림살이 사줬다면 거의 99.9999%일 것 같은데요. 거기다 이번 추석에 아주 난리가 났었다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그날 오전에 인사드리려고 찾아갔는데 너무 흥분하셨던지 인사도 안 받으시고 편하게 형수님이라고 부를게요. 그 전에 큰 형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큰 형수님 격식이라든지 예의 범절, 어른의 하시는 거 정말 철저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만 철저하고 그 아래 40 이하는 좀 편하게 대해주세요. 처음 본 사람한테 반말 절대 안 하시고 좀 친하거나 내 식구인데 나이가 어리면 먼저 말 놓는다고 말씀하시고 말 놓고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러셨네요. 그리고 당숙모가 항상 자랑하셨고 저희 부모님 포함 동네 분들이 큰 형수님처럼 며느리 봤으면 좋겠다 하여
제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인 사람입니다. 제가 본 큰형님과 형수님은 시골 오실 적마다 생필품 잔뜩 사오시기로 유명하십니다. 샴푸, 비누, 뻥튀기, 전구. 어쩌다 내려오시면서 혹시나 돈 아깝다고 못 살까봐 잔뜩 가져와서 창고에 차곡차곡 정리해 주신다네요. 그리고 바로 큰형님은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형수님은 집 치우시고 이불 빨래 하시고 요리하시고 음식도 정말 맛있습니다. 요리하실 때마다 당숙이랑 당숙무 자랑하고 싶어 동네 어른들 초대하시면 큰 형수님 한 번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음식 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비타민, 영양제 이런 거 싸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드시라고 싸우시고요. 오히려 제가 큰 형수님 보고 눈높이가 높아져서 걱정이라고나 할까요? 큰 형수님 항상 저에게 그러십니다. 결혼해서 왕대접 받고 싶으면 왕비대접 해주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연애할 때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세대가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 여자들이 아주 힘들다고 하면서 남자들이 못 고치면서 마누라한테 고쳐달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셋째 형수님, 큰 형수님 명절 때 친정에 안 가시는 게 아니라 못 가시는 겁니다. 정말 모르시는 건지요? 큰 형수님 첫 결혼하시고 친정에 갈 때 친정할머님 마중 나오시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명절 때 안 가시는 거잖아요. 어떤 여자가 친정 가는데 싫다고 할 사람 있나요? 그리고 제가 듣기론 아파트며 살림살이도 사줬지만 아기 낳았을 때 무슨 연유에선진 몰라도 큰 형수님이 산후조리원비도 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 당숙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맏며느리가 잘 들어오니까 형제들끼리 불화가 없다고. 셋째 형님이 돈이 없어 마음이 안 좋았는데 큰 형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저 부모님께서 그래도 같은 서울에 있으면서 친척인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찾아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저한테 하신 말씀도 기억하세요? 저 뭘 사들고 가야 할지 몰라 케이크 사서 갔는데 저한테 그러셨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왕절개 수술한 산모한테 케이크는 아니잖아요. 다음에 산모 찾아갔을 땐 다른 거 사가세요. 그리고 아기 낳고 나면 산모들 팅팅 부어있는데 찾아오면 민망해요. 저 10분도 앉아있지 못하고 나갔어요. 얘기하면 저 쫌팽이 남자 될까봐 말도 못했어요. 제가 소심한 A형입니다. 얘기가 길었어요. 이번 명절건이요. 큰 형수님이 뺨 때리신 거 저도 놀랬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누가 봐도 뭐랄까 저희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숙집에 이장님이시라 동네 손님이며 친척들이 많은 거 압니다. 그래서 음식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고요. 오시자마자 일하셨다는 것도 들었어요. 명절이 3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일하신다고 셋째 형수님 계속 말도 안 하셨다면서요? 근데 형수님 당숙집에서 명절 전전날부터 자식들 안 오는 집 어르신 모셔놓고 음식 대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힘든 거 압니다. 요즘 여자들은 시댁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셋째 형수님도 대단하신 건데 큰 형수님이 워낙에 잘 하셔서 묻히신 거 알고요. 그래도 당숙모 항상 말씀하세요. 며느리 셋 다 잘 봐서 좋다고요. 그날도 늦은 아침 드시고 요리하시는데 셋째 형수님 표정이 계속 안 좋아서 당숙모님이 애들 데리고 나가신 거 아세요? 그런데 애들이 장난감 놓고 왔다고 들어가셨다가 말싸움 하는 거 들으셨대요. 그래서 당숙에게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고 싸움을 말려야 하겠기에 부엌에 들어가셨는데 조용해지길래 전 부치는 거 같이 하려고 앉았다 하시네요. 평소에도 이것저것 얘기하고 했는데 그땐 정말 조용해서 당숙모도 숨이 답답했다고 하셨대요. 그 와중에 주무신 건가 봐요. 당숙모가 그러시대요. 프라이팬에 데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고. 아씨 땡 뜨거워. 그러면서 그래서 다들 놀라서 쳐다봤다고. 많이 데웠다면 난리 났을 텐데 일어나서 손만 쳐다보셨다면서요. 손 됐다고 하니까 큰 형수님이 바가지에 물 떠서 담그라고 주셨는데 갑자기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이 데웠으면 난리치면서 붕대 감아주고 그랬을 텐데 일하라고 바가지 준 거냐면서 따지셨다고. 그러면서 큰 형수님이 바가지에 손 담그라고 하니까 필요 없다고 쳐서 그 물이 전 해놓은 거에 쏟아졌다네요. 맞나요? 그래서 큰 형수님이 큰 소리 치시며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했더니 왜 반말하느냐고 하시면서 따졌다면서요. 둘째 형수님이 그만하라고 셋째 형수님 붙잡으니까
그 손 뿌리치다가 기름이 미끄러졌는지 넘어지면서 부엌에 있는 음식들이 다 쏟아졌다고. 그러면서 계속 욕하셨다는데 그래서 큰 형수님이 때리셨고 그 순간 다들 들어갔어요. 형님들도 저도요. 다들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런데 셋째 형님이 형수님한테 그만하라고 하니까 형수님이 형님한테 욕하시면서 소리치셨는데 대충 네가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전현이 날 계속 부려먹잖아. 제가 듣기론 그랬는데요. 그런데 당숙모 쓰러지실 것 같았는데 보이셨나요? 셋째 형님이 죄송하다면서 그만하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 와중에 형수님 그러셨죠? 넌 네 부인이 당하는데 뭐라고? 이혼해 개자식아. 없는 집구석에 들어와서 대접도 못 받고 하인 부리듯 일하고 시어머니라고 금딱지 하나라도 해준 것도 아니잖아. 정말 놀랐습니다. 다들 저처럼 너무 놀라서 쳐다봤을 거예요. 그 와중에 큰 형수님이 뺨 때리시고 저 봤습니다. 형수님 목 돌아간 거. 형수님 바로 방에 들어가시고 가방 가지고 나오시면서 저랑 눈 마주쳤는데 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까딱. 형수님 그렇게 가시고 다들 멍했습니다. 둘째 형수님이 당숙모 모시고 방에 들어가시는 거 보고 큰 형수님이랑 형님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셋째 형님 계속 죄송합니다라고 얼마나 연발하셨는지요. 부엌 어질러진 거 치우고 저도 같이 치웠습니다. 부엌에 있는 음식들 다 버리셨어요. 특히 도미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올려진 도미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밟아놔서 다 버렸어요. 저는 어떤 게 물이 들어갔는지 몰라서 버리고 큰 형수님 대충 다 치우시고 차 열쇠 들고 큰 형님이랑 장 보시러 가시대요.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역시 맏며느리인가 봅니다. 전 집에 왔어요. 그 다음날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지만 어머님과 아버지가 가자 하셔서 갔는데 큰 형수님이랑 둘째 형수님 음식 만들고 계시네요. 둘째 형수님은 평소와 똑같지만 큰 형수님 얼굴이 좀 부으신 것 같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녁 때쯤 다 같이 송편 만들고 얘기 나눴는데 솔직히 기분 좋겠습니까? 월요일에 아침 일찍 차례 지내고 둘째 형님네는 올라가시고 큰 형님하고 형수님만 남아서 집안 정리하시고 저도 친구들과 놀기로 해서 올라와서 큰 형님이 언제 올라온지는 모릅니다. 형수님, 제가 보기엔 큰 형수님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닌데요. 큰 형수님이 얼굴 때리신 거 제 생각엔 잘못했다 생각 안 듭니다. 막내 형님 주먹 쥐고 부들부들 떨고 계셨는데 큰 형님이 잡고 계셨던 거 모르시죠? 혹시나 사단이라도 날까봐. 전요, 제 마누라라면 이혼할 겁니다. 셋째 형수님, 앞으로 절 안 봐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글을 올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글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식구들이 보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와, 똑 부러지는 형님의 사근사근 잘해주는 둘째 형님. 저는 님이 더 부럽네요. 글 쓰는 님이 너무 자격지심이 큰 것 같은데 너무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디를 가도 그렇게 집까지 덜컥 해주는 형님 없어요.